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불과 1년 전 3년 동안 살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하지만 제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사실에 돈 앞에 무섭게 변하는 남편 놈에게 정남이가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남편 놈과 더불어 제 재산을 노리고 돌변한 시어머니를 보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사실은 남편이 돈 때문에 돌변한 이유가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꼬드겼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제 돈을 노리고 한 상상 못할 행동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고 결국에는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그 전에 돈 때문에 저를 괴롭힌 시어머니와 남편 놈을 제 방식대로 제대로 혼내주긴 했지만 말이에요. 저야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당했다지만 여러분들은 부디 저 같은 상황이 와도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만나기 전에 저는 작은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젊은 나이답지 않게 성숙하고 성실한 모습에 끌리게 되었죠. 남편이 저와 만날 당시만 해도 혼자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직 새내기 사장이라 고생은 좀 하고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좋아서인지 그래도 제법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어요.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장사를 하다 보니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아 서로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며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부부로 미래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며 시댁이며 별로 가진 게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돈이야 남편과 제가 열심히 살면서 벌면 되는 거고 저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였으니까요. 성숙하고 성실한 남편은 그런 점에서 저의 이상형에 가까웠고 시댁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인자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없는 집에 시집와줘서 고맙다며 저를 많이 예뻐하며 아껴주셨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저도 사이가 무척 좋았고 저희 결혼 생활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한 덕분인지 저와 결혼한 지 2년 만에 큰 점포로 가게를 옮기면서 직원까지 두며 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을 거로 생각했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결혼 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돈이 조금 있었거든요. 어차피 결혼 전 제가 개인적으로 이룬 재산이라 남편에게 알릴 이유도 없고 나중에 남편과 좀 더 살아보고 남편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때 밝히려고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실수로 남편에게 그 사실을 들키게 되고 말았어요. 제가 은행에 갔다가 잘 숨겨놓는다고 생각했던 통장을 밖에 꺼내놓고 정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이 제 숨겨둔 돈이 있는 통장을 발견하고 말았죠. 남편은 제 통장 안에 있던 돈의 액수를 확인하자 놀라서 묻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 통장에 지금 들어있는 이 돈 정말 당신 것이 맞아? 2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해도 놀랄 일인데 자그마치 2억이라니 이거 정말 당신 돈이야? 아, 그거 사실 내가 당신이랑 결혼 전에 재테크해서 모아두었던 돈이야. 그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 불릴 수 있을지 좀 고민해보려고 잠시 은행에 넣어뒀어. 그렇구나. 당신 이제 보니 엄청 능력 있는 여자였네. 남편에게 비밀로 했던 재산을 들켜서 전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이 왜 재산이 있는 걸 숨기고 결혼했냐며 자기를 못 믿어서 그런 거냐고 물으며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 괜스레 눈치가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화낼 생각이 없는지 별 이야기 없이 잘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던 겁니다. 미란아, 나다. 잘 지내고 있는 거냐? 집에 별일은 없고? 네, 어머니.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셨어요? 나야 뭐 딱히 별일은 없다. 그런데 미란아, 갑자기 이런 부탁하긴 미안한데 혹시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어머니, 돈이요? 그래, 선우한테 들어보니 네가 통장에 2억 정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2억 내가 빨리 쓰고 돌려줄 테니까 나 좀 빌려줬으면 해서. 어머니, 2억이나 되는 큰돈을 갑자기 어디에다가 쓰시려고요? 지금 내가 사정이 너무 급하게 돼서 그런다. 빌려만 주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내가 지금 손 벌릴 데가 미란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렇게 부탁하마. 하지만 2억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쉽사리 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저 먹으라며 남편이 일 나간 평일에 음식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것도 더운 여름날 땡볕까지 맞으면서 버스까지 타시고요. 나이도 드신 분이 저희 먹이겠다고 그러고 오시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밥을 먹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또다시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란아, 그때 내가 말한 2억 어떻게 생각은 해봤니? 아직 저도 고민 중이라 결정을 못 내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큰 금액이라 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 그렇구나. 네가 빌려주지 못하겠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앞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마음 쓰지 말아라. 어머니 앞날이라뇨? 게다가 눈물까지 보이시고 제가 어머니한테 2억 빌려드리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너한테 차마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미란이 너도 알지? 내가 딱히 벌이도 없고 니들이 주는 생활비로 한 푼도 푼 아껴가며 얼마나 쪼들리면 사는지. 그런데 아니다. 그냥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해보마. 어머니 뭔데 그러세요? 말씀이라도 제대로 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돈을 빌려드리든지 말든지 하죠. 너 내가 사는 집 말고 빌라 하나 따로 가지고 있는 거 전세 주고 있는 거 알지?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 만료되면 집을 뺄 거라면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지 뭐냐. 그래서 내가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다른 세입자 나타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통 말을 들어줘야 말이지.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당장 안 주면 요즘은 전세 사기도 있고 겁이 나니 소송이라도 걸어서 받아내야겠단다.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어. 솔직히 그 집 완전히 내 돈으로만 산 것도 아니고 대출받아서 산 집인데 그 큰 돈을 당장 어디 가서 구하겠니? 그렇다고 내가 지금 와서 직장을 구해서 일해봤자 당장 2억이란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빌라 나 죽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 어차피 그 빌라 우리 아들 물려주려고 산 거고 그러면 미란이 네 집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서 새로 세입자 구할 때까지만 잠시 쓰고 주려고 너한테 2억만 빌려달라고 한 거다. 영원히 못 갚을 돈도 아니고 그 집에 세입자 새로 들어오면 바로 돌려줄 수 있는 돈이라서 말이야. 저기 미란아,
정말로 네 돈 2억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세입자 들어오는 대로 바로 너한테 돌려줄게. 응? 이렇게 부탁하마. 요즘 그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부부라도 공동재산이 될 수 없으니 시어머니 말처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어머니의 빌라가 남편과 저의 공동재산이 될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라 법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이니 그때는 그냥 넘어가자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빌려드려서 영원히 못 받을 돈도 아니고 제가 잠깐 빌려드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받을 돈이니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빌려드리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 돈 2억을 시어머니에게 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저의 선택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요. 돈 앞에서 사람도 믿을 게 못 된다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돈을 빌려드린 후 바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해버리셨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드린 후 세입자랑 일이 잘 해결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전화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에게 그동안 내지 않던 짜증을 내셨던 겁니다. 너는 사람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하고 그러니? 혹시 내가 네 돈 떼어먹을까 봐 그러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 요즘 어머니랑 잘 연락이 안 돼서 세입자 문제는 잘 해결되셨는지 그리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안부차 전화 드린 거예요. 연락 없으면 잘 지내고 있는 거겠지. 뭘 전화까지 해서 물어. 나 지금 백화점에 쇼핑하러 왔다. 백화점이요? 어머니, 저한테는 남편이랑 제가 주는 생활비만으로 빠듯하다고 돈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백화점 물건은 어머니 체질에 맞지 않아서 평소 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갑자기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왜 돈이 없어? 나도 돈 있다. 그리고 나도 어쩌다 백화점 물건 좀 사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평생 시장 물건만 사서 쓰란 말이냐? 그리고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사서 쓴 거지. 돈 많이 써봐라. 내가 백화점에 둥지를 들고 살지. 나도 백화점 물건 좋아한다고. 어머니, 제 말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나 지금 쇼핑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면 이만 끊는다. 저는 갑작스레 변한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잠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무슨 돈이 생겨서 백화점에 가셔서 쇼핑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매달 드리는 생활비랑 시어머니가 받으시는 정부에서 나오는 노인연금을 생각하면 그리 쪼들려 사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은 저희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매번 아무리 아껴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온갖 불쌍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제가 돈을 빌려드리자마자 변한 태도에 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어머니의 변한 행동에 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쁘거나 피곤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짜증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저를 대했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 한 번 낼 줄 모르는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속이며 숨겨왔던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과 제가 살던 집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사실 남편과 살고 있던 집이 빌라로 된 전셋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들이 살던 집을 자식들에게 주고 지금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본인들이 들어와 살 거라며 계약이 끝나는 대로 바로 나가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집을 알아보다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아예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어차피 시어머니에게 받을 2억이란 돈도 있고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게다가 마침 시어머니 빌라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해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이사갈 집에 가계약을 걸며 시어머니에게 언제쯤 제가 빌려드린 돈을 준비해서 주실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연락을 드리게 되었죠. 어머니 저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냐,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한 거냐? 어머니 다른 일은 아니고 어머니 빌라에 새로 세입자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입자한테 돈 받으시면 바로 제가 빌려드렸던 돈 좀 돌려주셨으면 해서요. 남편이랑 그 돈으로 아파트 사서 이사 가기로 했거든요. 뭐? 아파트?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단 소리냐? 네, 여기 전세금이랑 어머니께 빌려드린 돈 돌려받으면 얼추 금액이 맞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알겠다. 그러면 내가 돈 준비되는 대로 연락해 주마. 그러나 돈이 준비되면 연락을 주겠다는 시어머니는 아무리 기다려도 깜깜 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는 소리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빌려드릴 때 세입자한테 돈 받는 대로 바로 저한테 돌려주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제가 빌려드린 2억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니요? 내가 지금 그냥 못 돌려주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너희들 이사가는 아파트에서 나랑 같이 합가해 살자는 이야기다. 내가 주는 2억으로 집 사는 거니까 집 명의도 나랑 공동으로 하고. 어머니, 그게 어떻게 어머니께서 주시는 돈이에요? 그 돈 처음부터 제가 어머니한테 빌려드린 제 돈이었다고요. 이 치밖에 모른 것. 그러면 다 같은 가족인데 지금 나만 쏙 빼놓고 니들만 아파트로 이사해서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겠다는 그 소리냐? 늙은 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낡은 다 무너져가는 빌라에서 혼자 늙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도 내 명의로 된 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단 말이다. 어머니 사시는 빌라가 어때서요? 제가 알기론 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 저랑 남편이 결혼할 때 신축 사서 들어가 사신 거라 건물도 새 것인 거로 알고 있고 어머니도 혼자 살기 편하고 딱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빌려드린 그 돈 제가 남편과 결혼 전에 모은 제 돈이니 어서 돌려주세요. 다른 말 필요 없고 나는 네가 사려고 하는 그 아파트 나랑 공동명의 해주면서 같이 산다고 할 때까지는 절대 돈 돌려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꼬우면 와서 어디 뺏어가 보든가. 만약 시어머니께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시면서 제가 빌려드린 2억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남편과 제가 이사가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시어머니와 합가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저희가 이사가는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지 않으면 제가 빌려드린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전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람이 돈 때문에 변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놈도 결국에는 시어머니랑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당신 엄마 말처럼 이사가는 아파트 엄마랑 공동명의 해드리면서 같이 사는 게 어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끼리 이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어차피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우리 엄마랑 살면 편할 거고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사이좋게 같이 살면서 오순도순 서로 말벗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뭐라고? 당신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오순도순 말벗을 하고 살아.
시어머니랑 살면 어차피 며느리는 신경 쓰면서 눈치 보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 그 돈 2억 모으느라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사가는 아파트 내 돈으로 2억까지 내고 공짜로 어머니랑 공동명의 해달라는 거잖아. 그게 그냥 내 돈 2억 어머니한테 드리라는 말이랑 뭐가 다른데? 당신은 그러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2억 빌려달라고 해놓고 안 주면서 돈 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사가는 아파트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 엄마한테 2억 줄 수 있냐고. 내가 미쳤다고 장모님한테 2억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절대 안 되지. 2억 모으려면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돌리는 거야? 나보고 어머니한테는 돌려받은 2억으로 아파트값 치르면서 어머니랑 공동명의로 해주라고 해놓고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이 그지 같은 자식아?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 놈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 놈과 이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돈 앞에서 변하며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이며 시어머니를 보고 더는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없었던 거죠. 너무 징그럽고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 몰래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맙니다.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엄청났던 거예요. 일단은 남편에게 이혼 준비하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남편이 한밤중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위해 제가 자는지 확인하며 침실문을 닫고 거실로 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몰래 일어나 침실문을 살짝 열고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집사람 눈치 보느라 지금 전화해. 내가 지금 엄마 말대로 엄마한테 2억 받으면 그 돈으로 이사가는 아파트 엄마랑 공동명의 하자고 집사람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처음에는 집사람 돈 뜯어내서 엄마랑 나랑 나눠 가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아파트 사자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데 엄마 말대로 집사람이 정말로 이사가는 아파트 엄마랑 공동명의 해주면 좀 더 협박해서 우리 두 사람 명의로 아예 바꿔버리자고. 아파트 이삿 날은 돌아오고 엄마가 돈 주지 않으면 가계약금도 잃고 생돈 날리게 생겼는데 설마 싫다고 하겠어? 어쩔 수 없이 엄마 말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걸? 그러니까 엄마, 우리 그때까지 힘내보자. 엄마 그런데 전세로 줬던 빌라도 팔아서 없으면서 어떻게 그걸 핑계로 집사람한테 돈 뜯어낼 생각을 한 거야? 엄마가 팔은 빌라 그 동네 땅값도 올라서 엄마가 그 집 사느라 은행 대출 받은 돈 갚으면서 그래도 얼마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나야 우리 엄마 챙겨주는 거 좋다고 하지만 엄마 젊었을 적부터 일해서 부었던 연금 있어서 나오는 돈도 있으면서 집사람 속여서 계속 생활비 뜯어내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니까. 우리 엄마는 아무리 봐도 천재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빌라는 판 상태라 세입자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저한테 빌린 2억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 놈이랑 짜고 제가 가진 2억을 뜯어내 나눠 가질 생각으로 불쌍한 척 연기까지 하면서 빌려달라고 했던 거죠. 게다가 이사가는 아파트를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협박해 전부 뺏을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 사실에 당장이라도 통화하는 남편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은 모르는 척하며 참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태를 살피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나가나 지켜보려는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거로 생각하지 못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파트를 시어머니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저를 막대하며 대놓고 막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짐가방까지 싸서는 집을 나가겠다며 저에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정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 당분간 엄마네 집에서 지낼 테니까 당신 그렇게 알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산다고 할 때까지 이 집에 들어올 생각 없다고. 그리고 당신 자꾸 이러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 몇 년 전이야 당신도 일하고 있었다지만 이제는 집에서 살만 하는 여자가 나한테 이혼당하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이혼당하면 보나마나 알거지 될 거다. 아마 당신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할걸? 그러니까 내가 좋게 이야기할 때 마음 돌리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 당신 겁주려고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명심하라고. 남편 놈은 그렇게 말하며 정말로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이혼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나 하고 말이에요. 차라리 이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지 않아도 돼서 잘 되었다 싶었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알 리 없던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말 잘 들었지? 내가 주는 2억 받고 잠자고 나랑 살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할 거다. 네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나면 오갈 곳도 없어지고 이혼녀 소리 들으면서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할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나랑 우리 아들 말 들어라. 이 배은망덕한 것. 그동안 우리 아들 등에 꽁으로 빨대 꽂고 산 주제에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정신 차려 이거사!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답장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분명히 그 돈 빌려드린 거고 저야말로 어머니께 좋게 말할 때 저희 집 잔금날까지 제가 빌려드린 2억 제대로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하는 말 그냥 하는 빈말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며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배은망덕한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였으니까요. 남편이 가게가 자리 잡을 동안 열심히 뒷바라지한 것도 저였고 더욱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의 남편 가게를 구해준 것도 저였거든요. 남편이 미안해할까봐 제가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이 있는 가게 건물 주인이 바로 저희 엄마 친구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처음 가게를 열려고 했을 때 돈이 없어 제대로 된 가게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저희 엄마 친구분이 그런 저희 사정을 알고 본인 건물에 싼 가격으로 임대를 내주셨던 겁니다. 사실 저희 엄마 친구분은 젊은 시절 어려울 때 저희 엄마에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 많이 고마워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엄마 친구분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남편 가게가 들어와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줬던 거죠.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는 마당에 저희 엄마 친구분이 저희 남편에게 가게를 싼 가격에 임대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를 생각해서 해줬던 가게이니 저를 괴롭히던 남편 놈을 더더욱 도와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바로 엄마 친구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현숙이 이모, 잘 계셨어요? 저예요. 미란이구나. 나야 늘 잘 지내고 있지. 그러는 미란이야말로 잘 지냈니? 이모,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 일이 생겨서 이모께 긴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엄마 친구분에게 전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생각까지도요. 그러자 엄마 친구분은 몹시 화를 내시며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전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엄마 친구분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하는 잔금날이 다가왔고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아직 시어머니에게 빌려드린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연락을 드렸죠. 어머니, 저예요. 저한테 빌려간 2억이 아직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전화드렸어요. 내가 미쳤냐? 그 돈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온 건데 너한테 쉽게 돌려주게? 그리고 그 돈 네가 나 그냥 쓰라고 준 돈 아니었어? 그래놓고 언제 그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구나.
정 그 돈이 받고 싶은 거면 나랑 합가해서 살든가.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준 돈으로 잔금 내는 거니까 나도 그 집에 지분이 있지. 지분 없는 거면 나는 네가 말한 2억 절대로 줄 수 없다. 어머니,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퀵으로 서류 한 장 보낼 테니까 그거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이게 아직 어른이 말도 안 끝냈는데 어디서 전화를 함부로 끊어? 야! 어차피 저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며 시어머니와 남편놈을 혼내주기 위해 연락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한 서류를 퀵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게 되면 바로 눈이 뒤집힐 서류를 말이에요. 게다가 전 이미 이사갈 집을 제 명의로 사며 잔금을 전부 치른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 숨겨두었던 재산은 돈만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주식으로 다른 숨겨둔 재산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역시나 저희의 예상대로 제가 보내준 서류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바로 연락을 해오더니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이 괘씸한 것! 너 도대체 이 서류가 뭐냐? 네 남편도 서류 보더니 당황해서 지금 뒤집어졌다. 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시든지요. 저 지금 집에 있으니까 그러면 집으로 오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낸 서류는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이혼 서류였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제 쪽지와 함께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잘못한 일인데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잘못한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남편놈과도 더는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하며 집에 있는 짐들을 다 빼내 집안이 텅 빈 상태였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지 바로 저에게 따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내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사가는 집 같이 합가해서 살면서 내 이름으로 공동명의해주면 그 2억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이혼 서류를 보낸 거냐? 그동안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고 편히 살게 해줬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감히 우리 아들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어머니 뭐긴요. 보면 모르시겠어요? 자기 마누라 돈 사기쳐서 훔쳐간 시어머니 편들면서 이사가는 집까지 그런 시어머니랑 공동명의를 하자는 남편놈이랑 못 살겠으니 이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빚진 돈 갚는 거면서 그 돈으로 저희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날강도의 사기꾼 같은 시모에 그런 시모 편을 들어주는 쓰레기 같은 남편놈 못 데리고 사니까 그만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빌려간 돈 좋게 말할 때 돌려주시죠.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그 돈 네가 나한테 그냥 쓰라고 준 거 아니냐고. 네가 내가 받기 싫다고 했던 거 억지로 줬으면서 그래놓고 다시 달라니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리고 그 돈 네가 나한테 빌려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어디 증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내가 그러면 그 돈 2억 당장 갚을 테니까. 없지? 하긴 네 것이 증거가 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도 없었겠지. 고로 그 2억은 내 돈이다. 증거가 없기는 왜 없어요? 어머니 지금 분명 증거 있으면 2억 돌려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나 지키세요. 그리고 저는 준비해왔던 서류 하나를 더 어머니한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더니 몸을 벌벌 떨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건넨 서류는 바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2억이란 돈을 빌려가면서 써준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멍청하셔도 그렇지 저한테 돈 빌려가면서 차용증 쓰시고 공증까지 받으셨던 거 벌써 잊으셨나 봐요?
어머니가 저한테 돈 갚기 싫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용증만 있으면 어머니께서 법적으로 어떻게든 제가 빌려둔 돈 갚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이 아줌마야. 내가 이혼하면서 남편 놈이랑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아줌마랑 남편이 그동안 나 괴롭혔던 것까지 위자료를 전부 받아낼 테니까 단단히 각오해두라고. 그제야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저에게 잘못했다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여보, 나는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여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건 이사갈 집 우리 엄마 공동명의 하자고 하는데 당신이 자꾸 싫다고 하니까 겁주려고 했던 말이지 진심이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 나는 그냥 당신한테 겁만 주려고 했던 거라고. 그래, 미란아. 내 말도 진심은 아니었다. 그냥 내가 하도 없이 살다 보니 내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미란이 너도 알지. 내가 지금 얼마나 쪼들려 사는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은 못했지만 차마 밝히지 못할 사정이. 진짜 이것들이 누구를 바보로 하나. 끝까지 속이려고 드네. 아줌마랑 남편이랑 두 사람이 짜고 나 속이면 내가 정말로 모를 줄 알았어? 아줌마, 당신! 매달 남편이랑 내가 보내준 생활비에 젊은 시절에 연금 들어서 나오는 돈도 있고 가지고 있던 빌라도 팔아서 돈도 조금 생겼다며? 그래놓고 처음에 나 속인 술법으로 똑같이 지금 날 속이려고 들어?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고, 이 사기꾼 같은 것들아! 하지만 제 복수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부탁에 저를 도와주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때마침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도착한 것인지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고 저는 바로 저희 집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희 집에 온 손님들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바로 남편 건물 사장님인 엄마 친구분과 엄마가 바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아니, 사장님께서 저희 집은 무슨 일로, 그것도 왜 저희 장모님이랑 어떻게 같이 오신 거예요? 왜긴 왜야. 니놈이랑 니놈 엄마가 우리 조카 괴롭힌다고 해서 왔다. 어쩔래? 사부인 오셨습니까? 그런데 아들, 사부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사장님이라고 그러면서 네가 쩔쩔매는 거냐? 우리 가게 건물 주인분이셔. 뭐라고? 너희 가게 건물 주인? 아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장님 건물에서 가게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들이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하려고 했으면 우리 조카 못살게 굴지 말고 부탁을 하든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니들 같은 인간들을 내가 봐줄 것 같아? 사장님,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우리 조카 하시는데 사장님 조카가 도대체 여기에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 지금 집사람이랑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있긴. 우리 미란이가 바로 내 조카다. 미란이 엄마가 나랑 어릴 적부터 함께한 자매나 다름없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그래서 미란이는 나한테 친족하나 다름없고, 그래서 우리 미란이 남편이 가게를 구하는데 자금도 넉넉하지 않고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가게를 못 구하고 있다는 말에 내가 생각해서 그동안 가게도 거의 거저주다시피 임대해줬는데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우리 미란이 아니었으면 비싼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그 점포 니놈한테 내어주지도 않았어. 두말할 것도 없고 미란이가 니놈이랑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물건 챙겨서 내 건물에서 니놈 가게 당장 빼. 어차피 그 가게 미란이가 자기 가게 정리하면서 니놈 돈이랑 합쳐서 낸 가게고, 너 그때 보태는 돈도 얼마 없어서 미란이 이름으로 계약했던 거 기억하지? 어차피 미란이가 니놈 가게 구할 때 보탠 돈만 주면 끝나는 거고, 그 가게 니놈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으니까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네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내 건물에서 장사한다고 우겨봤자 너 어차피 돈 없어서 우리 미란이가 가게 구할 때 내준 돈 갚을 능력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 가게가 사장님이 저희 집사람 생각해서 싸게 해주셨던 거란 말씀이세요? 어쩐지 그렇게 목 좋은 자리 가게가 임대료가 싸다고 했어. 그것도 모르고 엄마랑 집사람 돈 떼어먹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집사람한테도 까불지 않고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가게 빼라는 소리만 하지 말아주세요. 미란이가 제가 낸 보증금은 돌려준다고 하지만 저 사장님 건물에서 나가면 그 돈으로 다른 데 옮길 데도 없단 말이에요. 저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 아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너희 가게 건물주가 사부인이랑 친구였다는 소리냐? 그래서 미란이 생각해서 가게 임대료도 싸게 해서 준 거고? 그러면 이젠 어떻게 되는 거냐? 미란이가 지금 내가 2억 안 준 거로 너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게다가 사부인 친구분이 건물 주인이라 가게도 빼라고 하는 거면 앞으로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뭐긴 완전 산거지 된 거지.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집사람 돈 괜히 떼어먹자고 해서 엄마 때문에 집사람한테 이혼당하고 가게 건물에서 빼야 하고 내 인생은 종치게 생겼다고. 앞으로는 엄마 생활비도 못 줘. 아유, 난 망했네. 그러자 저희 엄마를 붙잡고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저희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작은 오해 때문에 저희 아들이랑 갈라선다고 하는데 겨우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부인이라도 저희 며느리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죠. 이 미친 여편네가 누구 보고 사부인이래? 네가 우리 딸한테 2억이나 빌려갔으면서 그 돈으로 이사가는 아파트 합가에서 공동명의 해달라고 네 아들까지 꼬드겨서 우리 딸 괴롭힌 거 들어서 전부 알고 있다고. 그래놓고 지금 뻔뻔하게 누구한테 매달려서 그지 같은 부탁을 하고 있어? 이 모자 사기당 같은 이라고. 내가 니들한테 해줄 대답은 이거 하나다. 엄마는 시어머니와 남편놈의 뺨을 날려버렸죠. 그리고 망연자실에 울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두고 저는 엄마와 엄마 친구분과 함께 집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니들 그거 아냐? 2억 말고도 우리 딸이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돈 벌고 재테크해서 벌어놓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거. 결혼 전에 니들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하는 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재산 문제에서는 사람 믿는 거 아니라고 말해서 그동안 숨기고 있었지. 서울에 우리 딸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그동안 매달 거기서 나오는 월세도 꼬박꼬박 모아놔서 예금한 것도 어느 정도 있고 그동안 일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알겠냐? 우리 딸이 결혼해서 사는 전셋집도 내가 도와줘서 구해. 가게도 우리 딸이랑 친구가 도와줘서 좋은 곳 싸게 구해. 사람이 아무리 몰랐다지만 우리 딸 만나서 그 정도 생활피고 살았으면 감사한 걸 알고 조용히 살았어야지. 머리통에 똥 만들어서 욕심만 가득해서는 니들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우리 딸이 산 아파트를 왜 다른 사람 공동명의까지 해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베껴먹어도 정도가 있지. 가진 것 없는 집이라도 사람들이 괜찮아 보여서 내키지 않아도 우리 딸 결혼도 허락해준 건데 감히 이런 식으로 남의 뒤통수를 쳐? 니들 지금 당한 거 전부 차업차득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니들 인생 걱정돼서 해주는 말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여보, 지금 장모님이 하신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야? 당신 나 모르게 집도 가지고 있었어? 그래, 사실이다. 니놈 하는 거 봐서 이번에 이사 가면서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밝힐까도 생각했었는데 너랑 네 엄마 하는 짓 보고 그냥 끝내기로 결정한 거야. 재산 있는 거 전부 안 밝히길 잘했지. 내가 재산 있는 거 알았으면 네 놈이랑 네 엄마랑 어떻게 했을지 상상만 해도 아주 소름이 돋는다. 그래서 우리 이사 가기로 한 집도 이미 내 돈으로 잔금까지 전부 치른 상태거든?
네 놈이랑 이혼하고 나 혼자 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련다. 당신이 가게 차리면서 보탰던 보증금은 내가 통장으로 보내줄 테니까 몇 푼 안 되는 그 돈으로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 그 돈도 전부 가지고 있지는 못할 테지만 우리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집에서 이사 가면서 당신 집은 당신 엄마 집으로 이삿짐 센터 불러서 보냈으니까 이따가 잘 받고. 괜히 욕심 부리다가 부자 마누라까지 놓치고 쫄딱 망하게 생겼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처음에 집사람 돈 뺏어서 날아갔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집사람이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겁먹고 지금 이사 가는 집 공동매매로 해줄 거라며 엄마는 차용증까지 집사람한테 써줬으면서 어떻게 그 돈을 나랑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엄마 바보야? IQ가 돌고래랑 똑같은 거냐고? 나야. 미란이가 차용증까지 들먹일 줄 알았겠냐? 내가 지랄해도 가만히 있길래 아들 너랑 이혼하기 싫어 겁먹고 그러는 줄 알았지? 내가 엄마 때문에 정말 못 살아.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해 갈라서게 되었고 남편과는 얼마 살지 않아 받게 된 재산분할 금액의 액수는 적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챙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제가 빌려준 돈을 처음엔 정말로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 일부를 사치 부리는 데 써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본인이 모은 돈에서 저에게 줄 돈을 메꿔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가 결혼하면서 해주신 전세금이랑 남편 가게를 계약하면서 냈던 임대료 모두 저한테 권리가 있는 것으로 남편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미 엄마나 저나 알고서 남편을 도와줬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노리며 저를 속일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현재 남편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남편은 저와 이혼한 충격으로 폐인이 되어 시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며 백수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본인이 받은 연금으로는 두 사람이 생활이 안 되니 늦은 나이 자기 때문에 인생을 망친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당에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랬던 일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요. 남편과 이혼하고 예전처럼 작은 인테리어 소품 가게도 열고 즐겁게 일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저와는 다르게 말이에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질려 다시는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저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고요. 남편과 결혼해 3년이란 세월을 속아서 지낸 걸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배운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착하고 순한 이미지만 보고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전부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는 것 전부를 알 수는 없겠지만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